자, 중세국어 두 번째 시간. 중세국어 두 번째 시간에서는 제자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에 대한 열의가 넘치네.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미소를 짓고 우리 아이들 호응도가 너무 좋아요. 제자 원리, 혼민정음의 제자 원리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 제자 원리는 일단 여러분 글자가 우리 한글을 보면 학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학 이렇게 돼 있는 게 여기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지. 우리 문법은 명칭만 잘 알면 돼. 얘가 초성이야. 그러면 얘는 뭐야? 그렇지. 중성이야. 얘는 뭐야? 그렇지. 얘가 종성이야. 그러면 초성은 우리가 이제 그 현대국어를 알고 있으니까 초성은 말 그대로 뭐야? 자음이지. 중성은 뭐야? 모음이지. 종성도 뭐야? 자음이지. 그런데 세종대왕이 뭐라 그랬냐면 종성에다가 종성에 부용 허락한다. 써라. 허락한다. 뭐를? 초성을 허락한다. 그래서 종성, 부용, 초성의 원리로 종성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자음도 그러니까 종성도 뭐라는 거야? 자음이야. 그래서 우리가 제자 원리를 공부할 때는 뭐하고 뭐만 알면 되는 거야? 자음의 제자 원리, 모음의 제자 원리를 알면 되는 거야, 그냥. 자모음을.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그리고 세종대왕이 원래 말 자체를 이렇게 모아 써라라고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종성은 종성, 부용, 초성으로 모아 쓰고, 초성은 앞부분에 쓰고, 중성을 뭐라고 그랬냐면 초성의 오른자 또는 아래로 쓴다라는 원칙을 그냥 운영 원리를 말씀하셨어. 그래서 모아 쓰는 게 굉장히 경제적이야. 영어 같은 경우는 옆으로 쭉 늘어나잖아. 비례쓸 때는 면에서 그 있잖아. 왜 진폐증 겁나 길거든요. 비례쓸 때는 못 외웠어요. 자, 하여튼 다음 시간까지 외우는 사람 있으면 제가 햄버거를 하나. 다음 시간에 없잖아요. 맞아요. 다음 시간이 없었네요. 그럼 햄버거를 어쩔 수 없이 못 사드리겠네요. 진폐증 영어로 외우면 내가 햄버거 사주려고 그랬는데. 자, 그래서 자음과 모음을 알면 되는데 또 영리하네. 자, 자음과 모음의 제자 원리에 공통적인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상형의 원리와 그 다음에 뭐죠? 공통적으로 기본자를 만드셨어요. 상형과 기본자를 만들었다. 그러면 자, 자음의 제자 원리는 무엇을 상형했어요? 발음기관. 우리가 알고 있는 발음기관은 입술, 이, 목구멍, 혀, 이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전체. 그래서 우리가 발음기관을 얘기했기 때문에 어금니 소리 아음, 입술 소리 순음, 이 소리 치음 이렇게 있는 거야. 목소리 후음, 그리고 혀 소리 설음 이렇게 있어요. 알겠어요? 자, 그런데 세종대왕은 우리 백성을 처음에 이제 기본자 만들 때 우리 백성을 뭐라고 그랬냐면은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자, 어리석은 백성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일단 백성 자체가 어리석다라고 봤고 말하고자 할 바가 있어도 제 뜻을 실어표디 못할 놈이 허니러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뜻을 실어표디 못할 놈이 하니라. 많다. 자신의 뜻을 쉽게 펼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그랬어. 내 일을 위하여, 이들을 위해서. 애민정신이죠. 자로 28자랄 맹가노니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여기서 어리석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세종대왕이 백성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뭐냐면 여러분 삼시세끼라는 오락 프로그램을 보신 적 있죠? 예능 프로그램을 보신 적 있죠? 네. 그 삼시세끼를 보면 하루 종일 저 안티 또 등장했습니다. 3부에서. 저 그 삼시세끼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은 하루 종일 음식만 만들어도 하루가 나가죠. 네. 심지어 거기는 물도 안 길어와요. 그쵸? 있는 물 갖다 쓰고 그냥 밥하고 쌀을 만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쵸? 농사에서 밭을 가꾸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아침, 점심, 저녁 밥만 해 먹어도 하루가 다 가요. 그러면 중세시대 때 백성들을 생각을 해봐요. 걔네들은 밥도 해 먹어야 되지, 쌀도
농사일도 해야 되지, 밭작물도 가꿔야지, 거기다가 옷 만드는 재료인 면화도 심어야지, 목화도 해야지, 모든 게 다 간의 수공업이죠. 그리고 물도 기르어야지. 양반은 앉아서 뭐 합니까? 하늘 천 따지 건물 현누라 이것만 하면 돼요. 사랑방에서. 여자들은 그냥 자수만 하면 되고, 여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양반집 가문에서는 한문도 가르치는 경우도 있었고 안 가르치는 경우도 있었고, 여자의 내훈 한자 정도는 조금 가르쳐가지고 여자로서 해야 될 덕목 같은 경우를 외우기는 했어요. 기본 사자성어로 가르치고. 자, 그러면 양반들은 앉아가지고 세수하는 것조차, 자, 임금 같은 경우는 똥도 방에서 싸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완전 초현대식이지. 옛날 사람들이 생각을 해봐. 똥을 방에서 쌌겠니? 평민들이 똥도 밖에 나가서 쌀 거고, 그 싼 똥도 어떻게 돼? 똥을 싸도 또 그것도 퍼다가 모아가지고 또 거름을 만들고 또 밭에 뿌리고, 뭐 이게 모든 것이 간의 수공업이잖아. 모든 것이.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해봐. 그럼 백성은, 그러니까 양반은 방 안에다가 진짜 세숫물까지가 들어오잖아. 침 뱉고 앉아있잖아. 방 안에서 하늘천 따지하고 수염 기르고 이러면서 하루 종일 하늘천 따지. 아주 3살부터 하늘천 따지, 4살부터 하늘천 따지, 5살 하늘천 따지, 6살 하늘천 따지, 7살 하늘천 따지, 8살 하늘천 따지.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한자를 외우니까 천자는 기본적으로 외우는데, 세종대왕은 처음에는 그걸 몰랐어. 백성들이 왜 천자도 몰라? 내가 왜 지시하는 게 백성들한테 잘 안 들어가? 그랬는데 백성을 만났지. 그래서 백성이 그러는 거야. 내가 바빠 죽겠는데 언제 천자를 외우고 있어? 그 많은 글자를. 학원을 나갈 수도 없고 학당을 나갈 수도 없고, 그치? 따로 지네 아버지가 아는 것도 아니고. 교육의 기회가 없어서 어리석은 백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신 거야. 그래서 백성을 너무 사랑하는 게 이제 말이 안 돼. 기본 글자 백성을 그럼 많이 외우는 것도 바쁘고 힘드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글자야, 이 글자는. 기본자 몇 개를 만드셨다고요? 28자. 5개요. 아, 기본자. 자음의 기본자 28개도 많다 생각한 거야. 5개요. 어마어마해요. 아니, 세상에 알파벳이랑 뭐 기본적인 한자 보세요. 한자랑 다 생각해보세요. 글자의 숫자를 세종대왕이 그래서 기본자 근연 무서워를 만드신 거야. 세종대왕은 근연을 무서워했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5개만 외워라. 이거는 무엇을 상영했어요? 발음기억원을 상영하고 있는 근연 무서워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근연 무서워에서 그에서 이 기본자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뭐를 해라? 운영 방법에서 기본자를, 요거는 이제 자음과 모음의 기본적인 공통인 거고, 그래서 기본자 근연 무서워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자음을 할 때, 자, 뭐라 그래? 기본자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뭐를 하라 그래? 획을 더해라. 그래서 획을 더하는 걸 뭐라 그래? 그렇지. 획을 해라.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기역에서 획을 더하면 뭐가 되죠? 그 다음에 획을 더하면은요, 빨리 외쳐봐. 획을 더하면은요, 이렇게 해서 글자를 만드셨어요. 이렇게 글자를 만들었더니 조금 모자라. 자음에서 뭐가 좀 모자라. 그래서 무슨 글자를 하나 더 만들었어? 이체자를 만드셨어. 이체자가 예디응, 그 다음에 반설음, 얘가 반설음이야. 그리고 반치음, 예디응, 반설음, 반치음, 이렇게 이체자는 획을 더하는 방식이 아닌 글자 해서 이렇게 해서 총 몇 글자를 만드셨냐면은 17글자를 만드셨어. 됐니? 여기서 우리가 특이한 점은 뭐예요? 여기서 우리가 특이한 점, 얘가 있고 얘가 있다라는 사실이 특이하고요. 오늘날에 볼 수 없는 요 글씨가 있다는 것도 좀 특이하고, 요 글씨가 있다는 게 특이하네. 그죠? 이렇게 해서 자음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모음은 또 어떻게 만들었느냐? 모음을 만들었을 때는, 자, 모음도 역시 무엇을 만들었어요? 발음기관. 아니죠. 모음은 발음기관이 아니죠. 모음도 무엇을 상형했느냐? 상형의 원리를 만들었죠. 여기도 상형을, 기본자는 상형이야. 상형을 했는데, 자, 얘는 뭘 상형했냐면은 우주를 이루고 있는
우주의 세 가지의 재료라 그래서 우주를 이루는 산배. 그러니까 한글 안에는 뭐가 담겨 있는 거야? 우주가 담겨 있는 거야. 글자에 우주가 담겨 있는 위대한 글자. 이 우주는 둥글다. 역시 스킨세죠. 땅이다. 사람이다. 몇 글자? 기본자 3개. 미쳤어. 그러니까 기본자 총 8개인 거야. 그 8개만 외워라 백성들아. 그저 보트. 8개만 외워라 이거야.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거야. 기본자에다가 우주를, 우리 글자는 우주와 바람기호가 딱 8개만 합쳐 있는데 온 세상의 단어 소리 글자는 다 표현하잖아. 역시 킹세죠. 예를 들어서 왜이라는 단어 요 글자를 영어로 써봐. 안 된다고. 막 이러든지 이러든지 이 느낌 있잖아. 이 느낌. 이 소리의 이 느낌은 한글밖에 안 돼. 예를 들어서 어떤 소리가 이런 글자 있다 치자. 이 글자를 표현하는 거는 오직 한글. 니네 뭐 이상한 소리를 내봐. 그 이상한 소리 다 쓸 수 있어요. 다 쓸 수 있어요. 한글만이 가돼. 근데 그게 바로 몇 개로만 다 표현되는 거야. F가 안 8개로. 세종대왕은 제가 감히 단언하건데 진짜 이 글자의 어떤 위대성과 우리나라 국가가 조금 힘만 셌다면 진짜 세계 문화유산에 그냥 1등이야. 유물 오래 남은 게 뭔 의미가 있어? 야, 뭐 스핑크스 뭔 의미가 있어? 그쵸? 이게 짱인데 우리나라 애들은 중세국어 시험에 들어가면 외계 한글로 이름 지으면 뭔가 촌스러운 것 같아갖고 우리나라 가수들은 다 외국인들이요. 블랙핑크 막 이러고 제이 뭐 제이 카디 뭐 에스파파 에스마마 뭐 이런 식으로. 진짜 우리 뭐 윈터 뭐예요? 이름이 겨울 그래도 얼마나 예뻐요. 겨울이 레미도 레미는 한글이에요. 순수 이름 레미 한글이에요. 한자가 없어요. 저 레미는 한글이에요. 자, 그래서 얼마나 예쁜 이름을 여러분은 이제 자식 낳을 때나 뭐 어디 그룹 만들 때 블랙핑크 하지 마세요. 킨플러스. 검은 분홍 얼마나 예뻐요. 검은 분홍 검은 클럽이에요. 검은 분홍 흑블로 흑이 한자죠, 여러분? 네, 검을 흑자라서 한자예요. 그래서 어쨌든 좀 우리나라는 이 한글을 알면 국뽕이 된다. 자, 기본자를 만든 다음에 자, 원리 이것도 제자 원리가 가획과 이체가 있었던 것처럼 왜 지어지니? 가획하고 이체가 있는 것처럼 기본자를 3개를 만든 다음에 합용 합쳐서 쓸 용 합용해라. 그럼 뭐를 합용하냐? 얘하고 얘를 합용해라. 합쳐라. 얘하고 얘를 합쳤더니 뿅 이런 게 나타난다. 오늘날의 요거잖아요. 뻑큐. 자, 그쵸? 그러니까 하나를 합쳤더니 하나가 튀어나와서 그래서 이 하나가 튀어난 게 뭐예요? 초출이에요. 그러면 초출 글자를 생각하면은 얘랑 또 이를 합치니까 왼쪽에 합쳐지면 뭐가 되는 거야? 어가 되는 거지. 그러면 얘를 오른쪽에 합치게 되면 아가 되는 거고 아래에다가 합치면 뭐가 된 거야? 우가 된 거야. 이렇게 기본자를 만든 거야. 그래서 하나가 나왔으니까 합용에 의한 초출을 만들어진 거지. 합쳐라. 그러니까 백성들의 수준을 본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이제 초출에다가 다시 또 합용하면 뿅뿅뿅 요런 글자가 된 거지. 그리고 또 뭐가 되죠? 여, 야, 유가 되는 거지. 그러면 총 몇 글자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의 글자를 만들어서 자, 모음 몇 글자를 만든 거지? 모음도 11개. 그래서 총 몇 글자를 만들었어? 28글자를 만들었다. 라고 말씀하신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글자가 굉장히 작은 거지. 그리고 여기다가 봐봐라 얘들아. 그런 다음에 우주의 3대 요소만 담은 게 아니야. 얘들아 태양은 밝지. 그래서 하병과 초출을 했던 이 태양이 하늘을 향해. 그럼 뭐야? 양성인 거야. 양. 하늘은 양. 자, 해가 뜨는 쪽이 동쪽이지. 그러니까 얘도 양성인 거야. 근데 옛날 사람은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간다 그래 생각했냐면 극락서천으로 간다 그랬어. 서축으로 간다. 극락장생을 바르면 서쪽에다가 달한테 빌었어. 그래서 달이 서쪽으로 가니까 죽음의 어떤 세계. 그래서 어는 죽음의 세계라서 음성인 거고 땅송도 음의 기운이야. 그래서 얘가 음이야. 한글 안에는 우주도 담았고 발음 기호를 담고 그 안에 무슨 규칙까지 넣었어? 음량의 규칙까지 집어넣은 거야. 와, 천재. 그래서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뭉치고 있는 모음조화까지 만드셨어. 그저 이. 이는 원래 중성인데 그냥 나눌 때 모음조화는 양성, 음성 두 개로만 하니까 음성 쪽에다가 분배를 해준 거야. 그래서 양성은 어떤 느낌이 나냐면 아까 밝은 기운이랬잖아. 밝고 작은 기운이 나는 거고, 음성은 아까 땅의 기운이랬잖아. 크고 거친 기운이 나는 거야. 그래서 봐봐. 아기가 오줌을 졸졸졸 싼다 그러면 작고 귀엽게 싸고 있지. 근데 아기가 오줌을 줄줄줄 싸봐. 겁나 작고 귀엽냐? 크고 콸콸콸콸 보다 더 큰 거. 콜콜콜콜이 더 커요. 그렇잖아요. 콜콜콜콜콜 싸봐요. 큰일 나죠. 어? 어른이 돼서 함부로 이렇게 싸면 안 돼요. 자, 이게 바로 뭐냐? 제자 원리다. 그럼 이 제자 원리에 아까 전에 이어쓰기 이런 것들이 운용편이야. 운용을 해라. 그래서 운용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비읍하고 미음하고 피읍인 경우는 이었었을 때 뒤에 모음에 어떤 음절이 왔을 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고와 같은 단어 있을 때는 기본형이 곱다잖아요. 곱아가 되겠지. 그러니까 고바가 혼대어 고와 같은 경우는 곱다에다가 중세국어의 모습은 이렇게 보이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어쓰기라니까 뿅 이런 글자가 만들어진 거야. 또는 이런 글자가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이 순경음 비읍이 어디서 나타났느냐라고 하면은 이어쓰기의 원리로 만들어졌다. 이어적기. 요 정도로 아시면 돼요. 이어적기의 원리로 만들어졌다. 그러면서 일단 기본 글자는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나중에 이제 이게 언어기 때문에 선생님 그러면 왜 우리 국어는 이때는 이렇게 만들고 저때는 저렇게 쓰고 왜 모습이 그렇게 달랐나요? 그러는데 그거는 생각을 해보시면 한글을 만든 다음에 100년, 200년, 300년 물론 세종대왕이 한글을 쓰는 원칙은 만들었지만 이게 어떤 학문 교육기관이 아니고 그냥 만들어 놓고 그냥 백성들이 되게 쉽게 빨리 알게 된 거지. 그냥 전파가 됐지. 그러면 다들 엄마한테나 또는 어떤 동네 아저씨나 그런 사람들한테 계속 배웠을 거 아니야. 이 한글을. 그런데 어떤 표준어 대사전 이런 게 있었어. 표준어 사전 이런 것들을 따로 갖고 있었어. 백성들이. 일단 책 자체가 겁나 비싼데. 그치? 그리고 소리 글자고 쉬우니까 쓰는 사람에 따라서 쓰는 게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왜 팔종성법이 됐냐면 원래 세종대왕이 만들 때는 초성을 종성이 다 쓰라 그랬는데 발음하는 대로 쓰다 보니까 굳이 10 같은 경우도 그냥 10으로 쓰면 발음하는 10이 맞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8개만 필요하더라. 그래서 8개만 써서 팔종성이 된 거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기록 문헌을 봤더니 그것도 굳이 필요 없더라. 7개로만 해도 되더라. 그래서 7종성이 된 거지. 그게 어떤 규칙으로 이래라는 아니었던 거야. 근데 놀라운 글자라는 것은
일단은 그 긴 세월 동안 어떠한 원칙이나 법칙 없이 살아났고 또 일제강점기에 30년의 세월 동안 또 어떻게 된 거야? 살아났다는 사실이 엄청나게 쉽고 좋은 글자였다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맞춤법의 규칙은 아까 앞에서 배웠던 대로 1933년에 만든 거잖아.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런데 우리말에는 또 뭐가 있었냐면은 성조라는 게 있었어요. 자, 성조. 성조는 음의 높낮이에요. 자, 그러면 음의 높낮이가 성조인데 높낮이 즉 한자로는 고저가 되겠어요. 높고 낮은 거. 음의 높낮이 고저. 자, 그러면 성조는 무엇으로 표기를 했냐면 방점이라는 걸로 표기를 했는데 이 방점이라는 거는 뭐냐면 글자의 왼쪽에 뭐를 했냐? 점을 찍었어요. 자, 방점은 뭐라고? 글자의 왼쪽에 점을 찍었다. 그래서 성조는 자, 삼성이 있어요. 요렇게 동그라미를 친다 생각하면 화살표가 요렇게 가죠. 요렇게 동그라미 친다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삼성이 있는데 낮고 평평한 소리가 평성, 낮았다가 올라가는 소리가 상성, 가장 높은 소리가 거성이었고 글자의 왼쪽에 평성은 점을 안 찍었고 왼쪽에 점을 2개를 찍었고 거성은 하나, 제일 높은 거 하나를 찍었어요. 그럼 이것만 외우면 되죠. 거성은 제일 높으니까 점 하나, 상성은 낮았다 올라가니까 점 2개.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이 상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 전에 순경은 그거 이어적기 아니고 이어쓰기. 이어쓰기, 이어적기 이렇게 다 해도 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보자. 평성, 상성, 거성 요거 먼저 얘기하고 자, 올라갔을 때 억양이란 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옛날에는 왜 이 음의 고저를 다 쓰려고 그랬냐면은 신라가 통일을 했죠. 그럼 신라의 수도는 어디예요? 경주죠. 그럼 이 오늘날의 경상도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상도 말은 어때요? 엄마 아까도 살짝 나왔지만 엄마 밥 먹어라. 부산 막 이러면서 억양이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가 또 수도가 됐죠? 고려가 수도죠. 그죠? 고려의 수도가 고려가 됐는데 고려의 수도는 또 어디예요? 개경. 그래, 개경, 송도, 평양 이쪽이란 말이지. 그러면 그 송도와 평양은 우리가 생각하는 북한이잖아요. 북한말 생각해 보세요. 니 내 아니 이러잖아요. 니 내 아니 니 에메나이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쵸? 거기다가 우리나라 조선을 만들었던 이성계가 어디에 살던 사람이냐면 완전 평양 쪽에서도 이북 쪽에서도 저 끝에 살던 함경도 쪽에 살던 장군이에요. 외곽을 지키던. 사투리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러니까 성조는 중국말하고 베트남말하고 막 이런 데 있는 거 알지? 태국말하고. 그래서 왜 태국 사람들은 막 싸우는 것 같은데도 내가 막 나와야 막 이러잖아요. 그쵸? 겁나 싸우는데 말 억양이 막 이런 느낌이잖아. 그치? 한국 애들을 때리면 얘를 딱 때리면 이러겠죠. 근데 중국에 딱 때려봐봐. 그럼 중국 애들 뭐 이런단 말이야. 걔네들이 이제 억양이 있는 거지. 그런데 이성계도 굉장히 억양이 강했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세종대왕도 이성계의 아들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맨날 네 밥모난 경상도네요. 저 틀렸네요. 그쵸? 다시 고조 애매나네 밥 먹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다. 그죠? 씀동으로 끝났는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네래 뭐뭐 했습니다. 뭐 이런 말 했었을 거 아니야. 우리 뭐 연변 사람들 보면 뭐뭐 아이지 아니야 예미가요 고조 애매나이래 뭐 이런 거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게 억양이 있잖아. 지금 억양을 보면 그치?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짓고 난 다음에도 그 억양에 따라서 그러니까 중국은 또 이 성조에 따라서 단어 뜻 자체가 완전 달라지잖아요. 그럼 걔네들 막 쪼밍아 막 이러고 막 그러잖아. 니하오 막 그게 있잖아. 니하오 이러면 못 알아먹는데 이 억양을 성조를 살려서 말을 해야 된대.
그러니까 뭐 불가능 같은 경우도 우리는 한자가 불가능이니까 나도 그냥 불가능이면 알아먹을 줄 알고 그냥 불가능 이랬다 그랬더니 못 알아먹는데 성조를 안 쓰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불가능이 뭐야 이런데 우리는 근데 다 억양이 있건 없건 같은 말인지 알아먹잖아. 이거 우리가 성조가 없기 때문인 거고 걔네들은 뭐 포커농 뭐 이래야지만 알아먹는다 그러더라고. 이 성조를 완전 살려야지만. 자 그래서 근데 이때 당시에는 성조를 생각을 한 거지. 그게 뭐라고? 가장 낮은 소리는 뭐? 평성. 낮았다 올라가는 소리는 뭐? 상성. 제일 높은 소리는 뭐? 거성. 이 중에서 낮았다가 올라가는 소리 있죠. 이 상성은 오늘날에 와서 무슨 소리로 바뀌었어요? 긴 소리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얘를 그냥 추측을 하는 건데 눈 같은 경우 있죠. 하늘에서 내리는 눈. 얘는 옛날에 뭐일 것 같은 느낌이 있어. 약간 뭐일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 그치. 상성일 것 같은 느낌이 조금 있는 거지. 그치? 그쵸? 자, 요 정도로 제자 원리가 교재에는 없어서 제자 원리는 교재에서 잠깐 설명을 해줬고 이제 저 프린트물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프린트물로 이제 좀 들어갈게요. 제 프린트물로. 자, 국어사, 중세국어, 국어시대문법, 고대국어, 중세국어, 근대국어까지는 다 넘어가 주시고 요거 그대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아까 소나하고 금천에서는 뭐가 나왔죠? 소나 또는 금천이라고 한다. 쇠, 네, 그리고 소, 나 요거에 대한 설명이 나왔었고요. 차자의 표기가 어떻게 나왔는지 항차의 표기가 나왔었고요. 자, 훈민정음 창제 이후의 표기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어 적기가 있어요. 이어 적기가 있는데 한음절의 종성을 다음자의 초성으로 내려서 쓴다. 이어 적기, 한음정의 총성을 다음자의 초성으로 내려서 쓰는 게 이어 적기죠. 그쵸? 그래서 이어 적기, 그래서 깊은 이런 식으로 쓰는 거고 거듭 적기는 아까 깊은 한 번 더 쓰는 거고 끊어 적기가 뭐야? 깊은이죠. 자, 현대 국어는 뭘로 쓴다? 현대 국어하고 얘는 비교하는 걸로 쓴 거예요. 현대 국어는 뭐를 표현한다? 어법에 맞게 쓰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어적기가 아니라 어법에 맞게도 한다. 요 말을 더 추가한 거고 띄어쓰기가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자, 옛날에 그러면 옛날에 이 훈민정음에서는 띄어쓰기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리고 세로 쓰기를 하고 있었다. 자, 그러니까 이어적기는 뭐를 얘기한다? 이거는 뭐 그렇게 그냥 읽어보기만 하면 됩니다. 자, 팔종성법 중에서는 팔종성법에서는 그녀 다리만 보시오의 8개의 자음을 적었다. 자, 팔종성법은 뭐다? 팔종성법은 뭐다? 그녀 다리만 보시오의 8개의 자음을 적었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자음의 변화. 고대 국어 때는 자, 고대 국어, 중세 국어, 근대 국어가 다 나왔죠. 예사소리와 거세, 그러니까 뭐가 없었다? 아까 전에 살짝 봤었죠. 된소리가 없다. 요거 봤었고요. 중세국어에는 자, 요거 뭐죠? 순경음 비읍, 반치음, 예디응이 존재했는데 순경음 비읍이 가장 빨리 없어졌어요. 얘는 근데 기본자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가액의 원리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렇게만 아시면 돼요. 자, 얘는 기본 글자 이체자에 들어가는 거지. 자, 그리고 중세국어에는 어우 자음군이 존재한다. 어두 자음군은 쉽게 말해서 겹자음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글자를 운용할 때 아까 가획을 만들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운용하는 방법에서 이거는 기본자를 만드는 방법에 가획이 들어갔던 거고 글자를 운용할 때 병서라는 방법을 또 세종대왕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일단 한자로 다 써서 설명했겠지. 그 중에서 이제 병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병서는 나란히 쓰기예요. 나란히 쓰기는 뭐냐면 기억을 나란히 쓰는 거 이런 식으로 글자를 만든 다음에 글자를 나란히 쓰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있고 뭐 요런 글자도 있었겠고 미음 리을도 있을 거고 리을 기읍도 있을 거고 리을 리을도 있고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3개를 써도 됐었어요. 근데 굳이 3개까지가 필요가 없으니까
이 글자가 없어진 거지. 만들었던 법칙에서는 이렇게 법칙을 만든 거야. 같은 글자를 나란히 쓰거나 다른 글자를 겹쳐서 써라. 그래서 같은 글자를 나란히 쓰는 거를 뭐라 그러죠? 각자 병서라고 얘기를 했고, 요렇게 다른 글자를 나란히 쓰는 걸 뭐라 그랬어요? 얘는 또 마찬가지, 용어가 그대로야. 합용병서, 합쳐서 써라. 합용병서다. 됐나요? 그러면 이 병서 자체도 기본 글자를 운영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뒤에도 초성이, 그러니까 어두라고 하는 것은 어우 자음 군이라고 하는 뭐냐면 초성이야. 그러니까 초성에도 겹자음을 썼는데 이 겹자음이 점점 나중에 뭘로 바뀌었다? 된소리로 바뀌었다. 자, 중세 근대 국어에 와서 극유음화가 발생되었고 글자가 바뀌기 시작했고 자음의 수도 줄어들었다. 모두 완전히 없어졌다. 예디응이 없어지고 이응으로 돼버렸다. 얘도 글자가 없어졌다. 기호면의 기능을 했거든요. 자, 순경음 비읍은 나중에 얘 두 개만. 순경음 비읍은 이중모음을 형성했다. 요렇게 좀 알아주시고 요 말 있죠. 요렇게 변한 형태. 요렇게 변한 형태 있잖아요. 이거 모의고사에서 한번 나온 적 있고 정답률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래서 요건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현대국어에서 비읍 불규칙 활용을 보이는 용언들은 우리 비읍 불규칙 옛날에 앞에 배웠지. 그게 옛날에 무엇을 받침으로 가지고 있던 용언들이었다? 순경음 비읍을 받침으로 갖고 있었던 뭐다? 용언들이었다. 요 말이 현대국어와 연결되고 있는 거. 반치음은 소멸되었거나 시읍 불규칙으로 갔거나, 그치? 그래서 반치음은 소멸되었거나, 그러니까 많이 소멸되었죠. 아우 요런 옛날에 요런 모습이었는데 소멸되었다. 또는 시옷 불규칙의 모습이 보이더라. 시옷으로 갔거나 시옷이 있다가 없어졌거나. 그러니까 시옷으로 있다 지어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지. 세모로 반치음을 받침으로 가질 수 있었다. 자, 모음의 변화는 아래아가 없어졌는데 자, 언제 시기야? 16세기하고 18세기지. 다 16세기니까 중세 후기하고 근대국어 요때인 거지. 그래서 둘 처음에는 없어진 게 아니고 아가 주로 으로 변했던 것 뿐이지 쓰였던 거지. 얘는 그 다음에 첫 음절이 이렇게 변해.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아라는 글자를 쉽게 생각해서 아나 으로 변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거꾸로 중세국어를 읽거나 고대의 어떤 시가들을 볼 때 읽을 때 해석하기가 어려우면 뭐하고 뭐로 변화시켜가지고 읽으면 되는 거야? 아나 으로 바꿔서 읽어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레년 같은 경우도 아로 첫 번째 문장 레년 하물며 다라다 다르다 이런 식으로 한번 넣어보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차라리 이런 식으로 덤비는 게 조금 더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덤비는 게 좀 더 좋고, 단모음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래아가 없어지는 바람에 근대국어 현대국어 그냥 아래아가 에로 이렇게 단모음으로 바뀌었다. 얘는 그냥 읽어보시기만 하면 되겠어요. 자, 모음의 추이로 인해 모음의 변천은 넘어갈게요. 음운현상의 변화, 모음조합.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어울리는 현상이 모음조합하고 중세국어 때 굉장히 엄격하게 지내어졌다. 자, 양성이기 때문에 양성을 썼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다 했을 때 뭐 그냥 막 지어볼게요. 맞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밥을 먹는다 했을 때 오늘날에는 을 이렇게 쓰는 거지. 그런데 여기 밥이 아래아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말 안 했나? 아하고 오하고 아래아 얘가 양성이에요. 그쵸? 얘가 양성이기 때문에 아래아를 썼으면 얘가 양성인 거죠. 그러면 밥을 먹는다 했을 때 얘를 쓰면 음성이 되는 거지. 그럼 중세국어 때는 을도 어떤 형태가 또 있었을 것 같아? 그렇지. 알랄도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려운 개념이 아니야. 모음조합만 이해를 하면 이런 게 있었지. 그러면 함부로 참고해볼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중세국어 때 애라는 글자는 뭘로 인식했겠어? 음성으로 인식했을 거 아니야. 그치? 부사격 조사. 그치? 그러면 애도 양성인 뭐 어떤 형태가 있겠어? 이런 형태가 있었겠지. 그쵸?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양성의 형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양성과 음성, 그거 뭐 때문이다? 모음조화 때문이다. 근데 나중에 현대국 가서 굳이 그렇게까지 갈 필요가 없으니까 줄어든 거겠지. 경제성의 원칙에. 자, 국외음화가, 중세국어가 국외음화가 개념은 이거다. 원순모음화 개념은 이거다. 중세국어든 자료에 따라 달라져서 이렇게 표현한 거죠. 자료에 따라서. 그러니까 국외음화가 주로 쓰였다 안 쓰였다. 훈민정음을 봤을 때는 안 쓰였다. 그리고 훈민정음 봤을 때 원순모음화가 쓰였다 안 쓰였다? 안 쓰였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성조는 제가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운소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고, 단어의 생성과 소멸, 물론 역사적인 사회에서 단어가 없어졌으니까 무슨 말이냐? 순수 우리말이 많이 사라졌다 이 말이야. 고유어가 사라졌다 이 말이야. 얘네도 고유어예요. 지문은 천, 매가 산, 가람은 강, 미르가 용. 그러니까 얘 만약에 아이의 이름을 김미르 이렇게 지으면은 김용. 아이의 이름을 만약에 김가람 그러면 김강. 김강, 이강. 이강 멋있다. 이강. 이강을 이가람. 네. 자,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한뇌 이러면 한산. 산아, 한뇌야, 뇌야. 뇌는 어감이 좀 그렇다. 이름을 쓰기 그치? 뇌야. 어?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의미 변화를 보면 옛날의 중세국어는 의미 축소가 있고 확대가 있고 이동이 있는데 축소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지을 때 니르고저 할 놈이 있어도 이렇게 말을 했어. 놈이 있어도 이랬어. 그럼 놈은 오늘날의 남자를 어떤 사람을 비하하는 거잖아. 그럼 세종대왕이 비하하는 말을 썼을까? 아니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말할 사람이 있어도 이놈이 그러면 이 사람이 이런 뜻이었다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인데 오늘날에 왔을 때는 어떻게 됐어? 오늘날에 현대에 와서 놈으로 줄어들었지. 그래서 축소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확대는 영감이라는 단어가 옛날에는 누구한테로 쓰였어? 벼슬인데 지금은 모든 나이든 어르신한테 다 쓰지. 그럼 의미가 어떻게 된 거니? 현대 와서 확대가 된 거야. 이돔은 어리석은이 옛날에 어리석은이 어리다. 어린 백성이라고 얘기를 했지. 그런데 어린이 옛날 말로 어떻게 된 거야? 어리석은인 거지. 근데 오늘날에는 어린은 뭐야? 그치? 나이가 적은이지. 적은으로 해야 돼. 어린으로 하면 말이 달라. 그러니까 완전히 무슨 말이 될까? 다른 말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동이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세종어제 훈민정음을 지금 살짝 보시면 자 보세요. 나라 말싸움이 그랬어. 여기 뭐가 일어났어? 여기 일어난 거 뭔지 보여주세요. 말싸움이만 한번 봐볼게요. 일단 미라는 글자 옆에 왼쪽에 점이 찍혀 있죠. 뭐가 사용됐어요? 얘만 봐도 그렇지. 방점 사용됐지. 자, 그리고 말쌈이 쌈하고 미가 됐네. 그치. 이어적기가 사용됐네. 그리고 여기 뭐가 있어? 쌍시오신. 각자병서가 있네. 그치? 이 얘만 봐도 지금 이렇게 딱 보이지? 그리고 세종대왕이 지금 오늘날에는 말씀을 언제 써요? 오늘날에는 높임말에 쓰이지. 그런데 세종대왕이 백성들한테 얘기하면서 이 글을 높임말로 썼을까? 아니지. 그러니까 중세국어는 말쌈이라는 글자 자체가 말이라는 글자였다는 거지. 근데 오늘날에서는 말씀은 언제 쓰이는 거야? 높임말로 어떻게 됐어? 화살표 잘못됐네요. 축소가 됐네요. 그치? 그러니까 말씀도 뭐가 일어나는 거야? 의미 축소. 자, 아직 격조사는 조사하고 문법하고만 좀 배우면 이제 다 끝나는데 문법 부분은 아직 제가 말 안 해드렸어요. 자, 그럼 여기서 나란만 한번 또 봐볼게요. 나란만 보면 얘가 현대어가 어떻게 되냐면 나라의 말이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러면 조사가 일단 의라는 관형격 조사
이라는 주격조사가 있는 거지. 그치? 자, 주격조사는 옛날에는 주격조사 뭐만 쓰였다? 이만 쓰였으니까 이 형태 그대로 온 거지. 그치? 얘는 관역격조사 의가 더하면 되는데 얘가 어떻게 돼 있어? 나라 시옷으로 돼 있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관역격조사를 의로만 쓰는 게 아니라 관역격조사에 이 시옷이라는 글자도 있었다. 이렇게 알면 되겠지. 참고로 살짝.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는 거야. 자, 한자 표기에서도 자, 문자라는 생종 엉갱 훈민 정음. 근데 이걸 옛날 사람들이 생종 엉갱 훈민 정음 이렇게 읽었을까요? 아니죠. 자, 얘는 세 종이야. 그렇지. 근데 얘를 보면은 이 이응은 제가 지금 다르게 쓴 거 보이네요. 얘 예디응 썼죠. 얘는 그냥 동그라미예요. 그러니까 뭐냐? 한자를 썼을 경우에 초성, 중성, 종성을 다 표시하고 싶었어. 그래서 음가가 없는 그냥 이응을 써준 거야. 그러니까 한자를 썼을 때 이렇게 이응을 써주는 거를 뭐라 그런다? 동국 정운식 한자음 표기다 라고 얘기를 했어. 자, 또 한 가지. 동국정식 한자음 표기는 첫 번째, 그러니까 초성, 중성, 종성을 다 쓰려고 했던 거다. 됐지? 두 번째. 동국 자, 이거 우리말로 하면은 어떻게 돼요? 중국이죠. 근데 중국 그러자. 중국 약간 중국말처럼 들리지. 중국 그치? 중국. 그래서 얘는 동국정식 한자음 표기의 두 번째인데 무엇을 다 표기하려고 했다? 두 번째는 그렇지. 중국의 원음에 가깝게. 표기하는 것이었다. 어두장구 쓰인 거 이런 것도 보이죠? 씀에인데 넘어 쓰는 거 이어적기 보이시죠? 음성 모음을 썼으니까 음성을 쓴 게 보이죠? 모음조화 지킨 거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이면 돼. 아까 원칙에다 집어넣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 자, 그래서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또 여러 가지 예시들 읽어보시면 되겠고 모르겠는 거 치우면 되겠고. 자, 옛날에는 희응, 종성, 체언이 있었는데 아까 앞에 살짝 얘기를 했었죠. 희응, 종성, 체언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냥 체언에 뭐를 썼다? 희응을 종성으로 가지고 있는 체언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세시기에는 암탉 같은 암자에다가 암이라는 뭐예요? 체언에 요렇게 희응을 더 넣어주는 게 희응, 종성, 체언이야. 희응을 추가해줬다 이 말이야. 그냥 희응, 종성, 체언이 있다 그러면은 그게 오늘날의 이름 글자가 되었다. 어두자음구는 아까 얘기를 했죠. 이대로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자, 외래어들이 이렇게 들어왔다 정도로 외우시면 되겠고. 자, 희응, 종성, 체언은 나중에 자 보세요. 내희 이렇게 뒤에다가 이렇게 써줬다는 거. 선생님 근데 내를 왜 이렇게 안 쓰고 또 이렇게 쓰나요? 몰라. 받침이 있을 때는 그냥 형태가 이렇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아 받침이 있을 때는 이렇게 썼구나. 암, 희응 이렇게 쓰진 않았구나. 그냥 이거 있는 걸로만 그렇게 보이는 거지 자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규칙 같은 경우는 자세히까지는 모르는데 희응, 종성이, 체언이 있었다 정도로만 아시면 되겠어요. 됐나요? 체언의 형태적 변화와 예외적 상태. 오늘날에는 체언이 바뀌지는 않지만 옛날에는 체언이 바뀌었다까지는 요거는 나중에 나오면 보시고 좀 지금까지 요거까지도 아시면 너무 복잡해지시니까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처음에 문법을 필요한 것만 딱 하면 되지 너무 많이 하면 머리가 아파. 자, 높임 표현 얘기할게요. 오늘날하고 똑같아. 이건 높임 표현은 여러분이 뭐랑 꼭 비교해 보냐면 중세국어하고 현대국어를 꼭 비교해서 함께 외우셔라. 비교하는 문제 나올 때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 지난번에 높임 표현 배우셨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얘는 무조건 중세국어하고 현대국어하고 비교해서 배우셔라. 그러면 주체 높임은 오늘날의 현대보다 조금 더 나아요. 현대에는 시를 쓰고 근데 여기 부족하죠. 현대국어에서는 시를 쓰고 그 다음에 뭘 썼죠? 깨서를 쓰고 조사 깨서를 쓰고 그 다음에 의시를 쓰고 그 다음 또 하나 더 있죠?
깨서 조사를 순서대로 쓸게요. 깨서 조사가 있고 두 번째 종결음이 의시가 있고 세 번째 뭐죠? 특수 어휘 이렇게까지 외우셔라. 현대국어의 차이를. 그러면 중세국어는 뭐만 쓴다? 시하고 샤만 쓴다. 이렇게. 중세국어는 시하고 샤만 쓴다. 근데 여기서 중세국어의 주체 높임에서는 이것만. 보통 보면 앞에 글자의 영향을 받아서 뒤에 글자를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음조화가 그러니까 이때 주체 높임에서 여러분이 좀 신경 쓴 건 뭐냐면 보통은 앞에가 음성인 걸 보고 뒤에 음성인 조사가 왔잖아. 그치? 그런데 이 높임 표현은 뒤에를 보고 앞에를 정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주로 앞에 형태를 보고 뒤에를 결정을 하잖아. 그런데 높임 표현만 뒤에를 보고 앞에를 정한다. 그러면 중세국어의 높임은 시하고 샤뿐인데 뒤를 본다. 이렇게 외우면 돼.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시는 자음음이 앞에서, 샤는 모음 앞이 앞에서인데, 자, 그러면 부처 니르 샤데를 썼잖아. 그럼 선생님 지금 보니까 니르 샤데를 썼으면 이 대가 뭐가 온다, 이 뒤에 대가 이게 디귿이 아니라는 거야. 자음이 아니야. 그러니까 뭐냐면 부처 니르 오대라는 글자야. 원래 글자가 5대인데 줄어든 거야. 그러니까 이 글자가 원래 샤를 빼면 누가 말하대를 할 때, 말하되 할 때 니르 오대라고 들어가야 된다고. 근데 오가 생략이 된 거야. 근데 원래는 오라는 모음이 있지. 그러니까 원래는 오라는 모음이 있으니까 샤가 왔다. 됐어요? 자, 그러면 육룡이 나라샤라는 글자가 있으면 이 글자 그러면 날다에서 아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가 있기 때문에 나라가 있기 때문에 뒤에 아라는 글자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뭐야? 샤가 온 거지. 그래서 가끔 가다가 샤가 뒤에가 자음이 온 것 같은데 샤가 왔다 그러면은 모음의 어떤 부분이 생략됐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샤가 쓰였다 주체 높임이다 이렇게만 아시면 돼. 자, 객체 높임은 삽잡 압이 쓰였는데 오늘날의 객체 높임은 어떻게 쓰이지? 깨하고 그 다음에 특수 어휘만 쓰이지. 이렇게. 오늘날에는 삽잡압이 아예 다 없어졌다 이렇게 하면 돼. 중세국어는 어떻게 됐다? 삽잡압이 쓰였다. 자, 근데 삽잡압이 쓰인 걸 봐봐. 삽은 어간의 끝소리 기역 디귿 시읒 기역 비읍 시읒 히읗. 잡은 어간의 끝소리 디귿 지읒 치읒. 압은 얘를 압이라고 이제 평행을 읽을게. 사라졌으니까 여기 뒤에서 세웠다. 자, 그러면 내신 들어가는 게 이거는 자 수능 공부하는 친구는 이것까지 외울 필요가 없어. 그냥 객체에서 얘가 쓰였다 이렇게만 알면 돼. 자, 내신하는 애들은 또는 2학년 3학년 때 내신이 들어간다. 그럼 얘도 외워주셔야 되는데. 자, 외워주셔야 되는데 외우는 방법 가르쳐줘. 국어는 모든 게 다 뭐라고? 원칙을 알고 요령이라 그랬잖아. 알려줘? 아, 그냥 외울래? 안 알려줘도 돼? 나는 꿀팁이 대박이잖아. 문장의 짜임도 도쌤의 꿀팁 들으면 진짜 쉽게 찾는데 나는 꿀팁이 아니라 꿀팁 알려줘 봐라. 이거 왜 적극성이 없냐? 적극성이 있어야 알려주는데 적극적으로 예 좋아요 꿀팁 갖고 싶어. 갖고 싶어 안 갖고 싶어? 안 갖고 싶나 보다. 그냥 넘어간다니. 알겠어. 저 소극적인 양손 좋았어. 알려준다. 삽질한 애가 뭔지는 아시죠? 병신호구 삽질한 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꿀팁. 제가 온라인 강사로 성공하지 못한 이유예요. 30세에 저하고 제가 그때 옛날에 어디 그 학원에 있는 학원에서 제가 1타였고 영어 쌤도 같이 이제 1타였을 때 처음에 온라인 강의 나왔을 때
그때 제안이 왔었는데 저는 제 공부 수준이 도저히 이 온라인이 이렇게 커질 줄도 모르기는 했지만 그때 했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좀 창피했어요. 저희 이 저렴이 버전이 분필 집어던지고 애들한테 욕하고 야 이 새끼야 자냐 막 이러면서 정말 그런 거에서 시집 못 갈 줄 알았어요. 안 그래도 시집 못 갈 걸. 지금까지 시집 못 갈 줄 알았으면 그냥 찍었을 건데. 그래서 저 친한 선생님은 인터넷 강의를 갖고 물론 노력을 많이 하셨으니까 또 그랬지만 어쨌든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오는 여자예요. 저랑 같이 일타강사였어요. 씨 열받아요. 조은정이라고 그 TV도 한번 나왔어요. 걔랑 나랑 막상 막혀였다니까 완전히 그때 둘이 같이 제안받았는데 저는 어떻게 병신 오고 삽질 안 되는데 어떻게 나가요 제가. 맨발 신고 뛰어다니고 막 그랬을 때였어요. 수업할 때 맨발로 막 수업하고 막 그럴 때 막 발에 열이 많이 났는지 애들 미쳤나 봐요. 지금 생각해 보면 오히려 그때 그렇게 찍었으면 인기가 많았을 수도 있어요. 분필 집어던지고 막 애들한테 막 나 그런데 만약에 아니 유명해졌을 수도 있고 폭력 강사로 고소당했을 수도 있죠. 맨날 분필 집어던지고 분필 지우개 집어던지고 졸면은 막 그랬거든요. 저 진짜 잘 맞춰요. 분필 던져갖고 완전 분필 딱딱딱딱 끊는 것도 되게 잘하고 전 분필할 때 정말 미쳐버려요. 자, 잡은 어떻게 보냐면 요즘 타잔 아세요? 타잔이 막 이렇게 외치는 그런 뭐 애들 사람이거든요. 전설 쪽에 살던 그래서 동물을 끌어모으는 소리가 위기에 빠졌을 때 이러면서 막 동물들을 끌어오거든요. 옛날에 그냥 타잔이라 그러면 다 알았는데 여러분은 이제 아직 좀 너무 좀 애기들이잖아요. 그쵸? 세대가 너무 바뀌었고 타잔을 잘 모르더라고요. 너무너무 고전이 되면서 타잔 모르는 애들 있어. 빤스만 입고 다니는 어떤 그 밀림의 왕자 있어요. 하는 왕자. 자, 그래서 얘는 지금 여기서 하나가 빠졌는데 요건 학교 필기에 따라 좀 다른데 원래는 티읕도 있어요. 그래서 타잔 닥쳐 좀 그리고 나중에 티읕이 빠지면은 그냥 짠 닥쳐 좀 이렇게 짠 닥쳐 좀 이렇게 좀 닥쳐 좀. 좀 닥쳐 좀 타잔 닥쳐 좀 됐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압은 그냥 울림소리 됐죠? 기대했어요? 네. 안 만들었어요. 그냥 울림소리라서 만들던가 저 안 만들었어요. 그냥 울림소리니까 뭘 또 이제 평신 호구와 타잔 닥쳐 좀 하면 되지 뭘 또 야 외워야 되는 이것도 되게 많으면 또 그것도 머리 아파요. 자 됐어요. 시간 표현은 요거 현대국어 좀 다 보셔야 되는데 시간 표현은 과거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더 하나 있었다는 거 현재 시제는 요게 있었다는 거 미래 시제에 리가 있었다는 거 시간 표현 되게 간단해요. 중세고 이것만 있다. 자 격조사 진짜 하이라이트 또 하나 나왔네요. 하이라이트 주격조사는 이만 사용되었는데 이 2가 세 가지로 쓰였다라고 아시면 돼요. 가가 없었어요. 그쵸? 2가 쓰였는데 2가 세 가지로 쓰이는데 얘네 여러분 이걸 번호 붙여서 외우세요. 그냥 2가 다 쓰이거나 짝대기가 쓰이거나 제로섬 안 쓰이거나 자 무슨 말이냐 2는 언제? 자음 뒤 2는 어때? 이외의 모음 세 번째는 뭐야? 이모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짱구 현대국어 짱구가 밥을 먹는다 같은 경우는 오늘날에는 짱구가 밥을 먹죠. 자 중세국어 때 짱구 밥 먹여봅시다. 짱귀. 그렇지. 짝귀. 짝귀가 아니라 나중에 짝귀로 바꿔야겠다. 짝구가 밥을 먹는다로 바꿔야겠다. 그럼 짝귀가 되니까. 고니를 한다고? 쟤도 나이가 좀 이상한데 짝귀는 좀 옛날 거 아닌가? 19세 아닌가? 고니? 고니가 밥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니가 뭘로 끝났어요? 이모음으로 끝났으니까 고니가 밥을 먹으면 중세국어로는 그냥 고니 밥 먹는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고니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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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요? 됐나요? 알겠죠? 주격조사? 자 관련교조사 아까 앞에 살짝 나왔는데 시옷이 있었고 그치? 얘도 그냥 관련교조사 좀 그 정리가 좀 되게 좀 마음에 깔끔하게 좀 돼 있지는 않네. 요거 그거는 좀 깔끔하게 나왔나? 빠작에서는 좀 깔끔하게 나왔나? 빠작의 관련격조사 조사 부분 좀 한 번만 보여줘 볼래요?
부사도 없네. 부사격 조사도 없고. 얘도 자료가 썩 좋진 않네. 부사격 조사하고 그게 다 있으면 좋겠는데. 빠작에는 혹시 있을까? 관형격 조사 말고 부사격 조사까지 있으면 좋겠는데. 주격 아, 걔는 오히려 더 심하네. 빠작은 주격 조사밖에 없어? 아 주격 목적격 관형격 있어요. 아, 부사격만 빼고 다 있어요? 네. 그러면은 여기 조사 부분만 하면은 내용이 끝나니까 의문문이랑 조사 부분은 빠작을 보기로 하고 잠깐 밑에 의문형 형태만 한번 봐볼게요. 판정 의문문과 설명 의문문이 있는데 판정 의문문은 대답에서 뭐가 필요한 거야? yes or no가 필요한 거지, 그치? 설명 의문문은 뭔가 긴 설명을 필요로 하는 의문문이야. 그래서 판정 의문문에서는 2인칭이 아닐 때 뭐뭔가, 뭐뭐뇨. 자, 그리고 설명할 때는 뭐뭐고, 뭐뭐뇨 이걸 사용됐다. 근데 2인칭일 때는 뭐뭐 니은다, 니 어찌 안다, 그리고 여기 어찌 요런 말도 가끔가다 종종 들어간다. 의문사가 조금 들어가기도 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이거 가녀가 고뇨로 끝나는 가녀 고뇨를 아시면 돼요. 선어말 어미는 우가 주어가 1인칭이다 이렇게까지는 알 필요는 없는데 한번 읽어놓고 문법 변화 주격조사 가 사용 객체 높임법이 약화되었다 긴 부정이 사용됐다 뭐뭐하지 않고가 있었다. 자, 얘가 그 중세국어 근대국어의 차이 세종어문과 훈민정음의 차이 정도만 살짝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자, 빠작 한번 넘어갈게요. 아까 빠작에서 문법 볼게요. 주격조사. 어두저음은 있었고 고요한자 외래어이 있었고 주격조사 명사형 어미. 자, 문법 여기서부터 주격조사 가가 등장했던 근대국어인데 위로 칠정성법 근대국어인데 오른쪽에 있어요. 그 날개 문제. 날개. 참고. 아, 여기 있네요. 이게 문법에서 주격조사랑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기 문법은 따로 필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료를 가지고 따로 필기를 해서 하나로 좀 모으는 작업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랬을 때 여러분이 조금 더 그러니까 모든 자료들이 내 마음만큼 이렇게 깔끔하게 예쁘진 않아. 그래서 제가 중세국어 정리한 게 사실 제 버전으로 정리한 게 있는데 다른 하드에 들어있어서 죄송하지만 그래서 이제 좀 못 드렸어요. 네, 그럴게요. 근데 카톡으로 저한테 말을 걸어야 제가 좀 아는데 말 좀 걸어주시겠어요. 자, 그래서 봅시다. 자, 그래서 주격조사는 이만 사용됐다. 이게 얘가 좀 깔끔한 것 같아. 자, 아까 전에 종성 체온이 있지만 기역이 덧붙이는 것도 있었다 이렇게 나오죠. 기역 고경인데 기역 고경 체온은 만약에 용비 어천가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사람은 요거 필수로 좀 아는데 요 내실에서 한 번 더 요건 여기 읽어만 보시고 기역이 덧붙인다 정도로만 아시면 되고요. 높임 표현이 얘가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네요. 그런데 여기도 얘도 좀 뭔가는 좀 부족은 하겠네. 시는 어디 이게 깔끔한데 대신에 여러분이 이 내용은 아셔야 되죠. 뒤에 뭐가 올 때? 자음이 올 때. 얘는 언제 뒤에 뭐가 올 때? 모음이 올 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만 알면 돼. 그리고 쌉은 뭐라고? 병신호구 삽질하네. 잡은 뭐라고? 타잔 닥쳐 좀. 울림소리. 금방 외우자.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 아까 거기에 없었던 것 같아. 이거 너무 중요해요.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 이하고 이시 있다. 오늘날에는 상대 높임은 어떻게 했어요? 종결 어미로만 이거 현대국어랑 같이 보면은 현대국어에선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는 종결 어미로만 실현. 상대 높임. 아까 그래? 내가 빠뜨린 거니? 안 보였네. 자, 그래서 과거 시제, 현대 시제, 시제는 되게 편안하게 나왔고 설명 의문문 편안하게 나왔네요. 예를 보면 이렇게 편안하네. 자, 격조사. 격조사가 왜 중요하냐면은 시험에 수능에 격조사를 자꾸 다루더라고. 왜냐면 이게 낼 게 중세국어의 어떤 문법을 할 때 이 격조사를 얘기를 하는데 이 주격조사는 이미 애들이 너무 많이 알아. 그래서 목격격조사는 별 것도 아닌데 목격격조사는 진짜 볼 거 아니야.
양성, 음성, 양성, 음성. 대신에 앞 음절의 모음이 양성일 때 오는 거고 앞 음절의 모음이 뭐가 올 때 그냥 음성일 때 이렇게 목적격 조사가 오더라. 얘가 쓰더라. 받침이 있을 때는 를 쓰고 받침이 없을 때는 라를 쓰더 리을을 쓰더라. 이것만 알면 돼. 근데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이게 나왔을 때 애들이 틀리더란 말이지. 그래서 틀리더란 말이지. 그래서 얘가 시험에 나오는데 어려운 개념이 하나는 아니죠. 근데 이거 말로만 하면 뭐지? 왜 양성이 뭐지? 이거 찾아라. 뭐 이래도 뭐 애들이 어려워해. 15세기 국어로 써라 그랬는데 이걸 어려워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발음 형태는 이거잖아. 그러니까 발음 형태는 정확하게 이거지. 넘어가서 이건데 이거를 갖다 쓰는 걸 자체로 어려워하더라고. 근데 양성이다, 양성이가 양성이다 그러는데 이걸 헷갈려해.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만 나오면 긴장하나 봐. 예시가. 그러니까 의외로 괜찮은데 목적격 조사 의외로 쉬운데 애들이 어려워하더라. 자, 간역격 조사 아까 나왔죠? 시오실 때. 그리고 오늘날에 봤을 때 얘도 왜 두 가지 형태야? 야, 왜 두 가지 형태? 그러니까 그래 이것도 이것뿐이야. 양성일 때와 이건 뭐야? 음성일 때 그냥 그거야. 근데 하나만 더 추가가 된 거야. 시옷은 원래 언제? 무정물일 때. 그러니까 나라는 무정물이죠. 네. 안 살아있는 거죠. 네. 그래서 무정물이니까 나라 말싸미라고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데 부처라는 사람이 사람인데 시옷을 썼어요. 선생님 부처가 왜 사람이에요? 금박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동상이잖아요. 부처는 돌이잖아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었어요 원래 그 사람. 부처가요. 오늘날에 우리는 뭐 부처 그러면 돌인디요? 절에 그 큰 법당에 있는 돌과 동인디요? 뭐 이런데. 자, 그런데 어쨌든 부처라는 사람이 있는데 부처 있죠. 여기다 시옷을 썼어요. 시옷은 원래 언제 쓰인다고? 무정명사에 쓰이는데 사람한테 쓸 때는 높임의 표현이다.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그럼 됐죠. 양성이면 예, 음성이면 의를 썼다. 자, 그럼 여기 뭐가 없어? 부사격 조사가 없네요. 부사격 조사만 얘기를 해줄게요. 부사격 조사는 중세국어의 부사격 조사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라고 생각을 하면 돼? 뭐였지? 부사격 조사는 시샤? 아닌데. 시샤? 아닌데. 주체 목표. 힌트. 그냥 이게 있어요. 그냥 부사격 조사는 부사격 조사. 아까 전에 살짝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부사격 조사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뭐가 있는 거니? 음성 모음 뒤에는 뭐를 썼겠어? 에. 양성 모음 뒤에는 뭐를 썼겠어? 에.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한 가지가 더. 뭐냐면 부사격 조사에 이가 이 모음 뒤에 이건 언제? 애는 언제? 음성이지. 순서 바꿔야지. 음성이고 애는 언제? 양성. 그치? 그리고 이거 하나 더. 부사격 조사만 이 모음 뒤에 얘가 있었어요. 중성 뒤에. 나머지는 음성 양성만 하는데 부사만 중성에 이게 있다. 오늘날엔 얘네들이 다 뭐야? 애. 그리고 한 가지 더. 얘네들은 그 한 가지 더.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가 하나 더 있었어요. 기억한다.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애가 있었다. 이거 하나만 아시면 돼요. 원인을 나타내는 뭐만 하나 더 있었다? 그럼 저 원인의 애는 그냥 앞에 음성이 와서 그냥 애로 써요. 네네. 원인을 나타낼 때는 무조건 애만 썼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나요? 네. 그래서 부사격 조사 이거를 조금 아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애가 있었죠. 그쵸?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부사격 조사에서 여기가 좀 글자가 있어서 좀 마음에 안 들어. 끝이라면서요. 그래 진짜 하나만 더. 부사격 조사에서 장소를 나타내는 서소부사. 장소를 내는 특수한 경우가 있는데 특수한 장소, 처소, 부사격 얘도 장소기도 하는데 얘도 장소이긴 하는데 또 부사격 조사에서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가 이게 있어요. 애하고 의. 근데 얘는 왜 이렇게 돼 있어? 이게 몸죠. 그렇지. 이것도 양성인 거고 얘는 뭐인 거야? 음성인 거야. 그런데 이거를 왜 내가 썼냐? 얘도 부사격 조사다를 왜 썼냐면 뭐랑 헷갈리기 때문에. 관용격. 그렇지. 얘가 뭐하고 똑같아? 관용격. 아까 관용격 조사 밑에 있어요. 얘랑 똑같이 유정명사일 때 형태가 똑같지. 그럼 선생님 형태가 똑같은데 어떻게 아나요? 앞에 무성이 뭐 맥상. 문맥으로 봐야 돼요. 현대어 해석이 나와 있잖아요. 그걸로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얘하고 얘를 구별하는 법은 뭐다? 문맥으로 구별해라. 그런데 이 문맥도 구별하는 거 뭘로 생각하면 되냐? 관명대수 조부형동감. 관명대수 조부형동감. 이걸로 하면 돼요. 왜냐면 문맥이 관형사는 관형어는 뭘 꾸며줘요? 명사, 대명사, 수사를 꾸며주잖아요. 그리고 부사는 뭘 꾸며주죠? 동사, 형용사를 꾸며주죠. 형용사, 그러니까 서술어를 꾸며주죠. 그걸로 의의를 현대어 해석을 보시면 돼요. 헷갈려도. 이게 관명대수 조비형동감 무적이라니까요. 맞네. 그쵸? 맞죠? 맞지? 자, 표기법만 한번 또 확인해 볼게요. 자, 정말 끝. 자, 표기법만. 붙여쓰기가 있었다. 그러니까 띄어쓰기 안 했다 이 말이야. 팔정성법 아까 얘기했던 거고 동국정식형 표기가 어떻게 됐다? 초성, 중성, 종성을 다 쓰려고 했었다. 중국의 원음에 가깝게 표기하려고 했다. 이어적기가 있었다. 글자를 운용하는 방법이 있었다. 각자병서가 있었고 나란히 쓰는 합용병서가 있었고 아까 순경은 비읍, 연서 그러니까 이어 쓰는 연서가 있었다 라고 보시면 돼요. 동국정식 한참 표기는 저대로 보시면 되겠고 자 근대국어 없어졌다 예디응이 슬쩍 자 이렇게 없어졌다 그러니까 뭐가 없어졌다 순경은 비읍하고 반치음하고 예디응이 없어졌다 방점이 없어졌다 어두장군이 없어졌다 단몸이 되었다 아래아가 은하 아로 받았다 아직 소멸됐지 없어진 건 아니야 얘는 없어진 거 아니야 아직 안 없어졌어. 얘가 새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냥 쭉 읽어보시면 돼요. 만약에 헷갈리면 저까지는 안 보셔도 돼요. 국어의 역사성 보시고 자 문제 푸시고 질문은 카톡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010-4708-0929 레미쌤이니까 저는 문자는 소리를 이렇게 옛날에 뭐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문자를 소리를 안 나가게 설정한 뒤로 다시 소리 나게 설정을 못 하겠어. 그래서 되게 기계를 잘 사용하면서 좀 나이 든 사람처럼 잘 사용하지 않나요? 신선치고는. 그런데도 의외로 나이가 있기 때문에 기계를 좀 잘 못한 기계치예요. 그래서 카톡은 제가 소리는 안 나는데 카톡도 소리 안 나게 해놨는데 잘 봐요. 자주 봐요. 수시로 들락달락 거리니까 카톡으로 말을 걸어주시면 제가 준비를 좀 많이 해주시고 해드리고 정확하게 저는 언제 누군데 뭐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을 자꾸 해주셔야 돼요. 보내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구를 좀 살짝 저한테 해주세요. 아 여기요? 욕을 해주시네. 너 저 마지막까지 우리 안티가 욕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요구를 해주세요. 우울하면 가끔 욕하시던가요? 같이 욕해줄게요. 우울하시면 나 오늘 기분 꿀꿀하냐 그럼 저한테 욕하세요. 씨발 오늘 존나 기분 꿀꿀하네 그러세요. 씨발 존나 나도 그렇다 이렇게 해줄게요. 이래서 내가 영상 도발하지 말라고 영상 듣는 애들 얼마나 놀라겠어. 저는 태어나서 자른 거 할 줄 모른다고요. 기계치라고 잘라줘.